자, 이어서 키워드 원투펀치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방향성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들 어느 쪽에서 찾아보셨습니까? 네, 원자재 인플레이션 지속 펄프값 $1,000 돌파입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밑그림 그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2018년 이후로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그 톤당 이제 펄프 가격이 $1,000를 넘어섰습니다. 상승세 자체가 7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쉽게 말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프와 이제 제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펄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펄프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가격이 오르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물류 대란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제 모든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핀란드에 UPM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UPM이라는 업체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파업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우선 기존에 4개월 정도 생산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급 부족이 야기됐습니다. 왜냐하면 UPM은 전 세계에서 펄프를 한 7% 정도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굉장히 유통 비중이 큰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남미 펄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칠레를 대표적으로 칠레를 필두로 해서 남미 펄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 공장 가동 등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UPM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는 가동 정상화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남미 펄프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제 물류난까지 일어나면서 이것을 이제 이동하는 데까지도 비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펄프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펄프가 5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종이를 만드는데 펄프가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이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까지는 펄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제 펄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아무래도 올 하반기 펄프는 이제 상향 안정화된 가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해 본다면 올 한 해 동안도 사실 종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 50%가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종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종이값 인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지 관련주라든지 펄프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신풍 제지 그리고 무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시세를 받고 주목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의 상승에 연동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전망해 주시면서 이번 제지 관련주 상승의 배경으로는 공급 부족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쪽입니까? 네, 자원 안보 시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주목하됩니다. 네, 폐배터리는 최근에도 몇 번째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좀 더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래도 펄프 같은 경우에는 $1,000를 넘어서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의 관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급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계속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하는 국가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자원 안보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명명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원이라는 것을 어느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안보의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막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리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전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하는 국가들 중에서 1위인 호주를 제외하면 뭐 칠레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리스크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차라리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는 정부 주도 그리고 민간 주도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 양쪽 다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시장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6월 16일에 발표했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7월 5일에 발표했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겁니다. 이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 이제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안이라고 해서 배터리 원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 원자재 중에서 일정 부분은 재활용해야 되는 의무화하는 이런 이제 법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리사이클링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크게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이제 안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업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상업화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고 시장이 좀 개화되고 시장이 더 커지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의 행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원자재 재료를 구매하는 것보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 연합을 통해서 폐배터리 재사용이나 재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IS 동서, 그다음에 SK 에코플랜트 같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시장 자체가 개화될 때까지 시차가 굉장히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전망이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민간에서 상업화를 위한 투자,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 폐 배터리 시장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한 그 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됨으로써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밝아지고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쪽에서는 정책 지원이 있고 또 대기업들의 상업화가 기대될 만한 모멘텀으로 보입니다. 폐배터리 쪽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와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